말씀 할 건데요. 여러분, 오늘 담배 피는 문제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상담을 종종 받습니다. 쪽지로, 메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주 받습니다. 물론 답장을 일일이 다 해드리지는 못해요. 바빠서 그러지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상담 중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술, 담배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내가 담배를 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상담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담배를 안 핀다고 김준서 또 금연설교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크리스찬 중에 담배가 끊고 싶은데 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아끼는 마음으로 설교라기보다는 영상을 우리가 같이 볼 건데요. 이걸 보시고 여러분의 지인들에게도 이걸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반드시 금연을 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는지 오늘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담배는 자살이다.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 그러자 제가 제법 많다는 것은 좀 과장이고 몇몇 사람들에게 제가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 그게 떠돌아다닙니다. 지금도 김종선은 율법주의자다.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 그런다. 쟤는 율법주의자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마약을 즐기면 지옥 가나요? 코카인 즐기면 지옥 가나요? 지금 지옥 간다라고 고개를 끄덕인 사람들이 절대 다수일 겁니다. 그렇죠? 마약, 헤로인, 코카인, 엑스타시 이런 거 마약을 즐기면서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주님이 절대로 그런 사람 안 데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마약을 즐기면 지옥을 간다면, 만약 담배가 마약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역시 담배를 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제 논리가 이상한가요? 여러분, 우리는 속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흡연을 마치 기호품처럼 그렇게 한다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대수롭지 않은 것, 그렇게 오해하도록, 착각하도록 그렇게 뉴월드오더가 우리를 세뇌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담배가 마약이었어요. 그 어떤 것보다 중독성이 심한 1급 마약이 바로 니코틴입니다. 담배는 마약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마약을 즐기면 지옥 가나요? 오케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런 사람 안 데려갑니다. 그렇다면 담배를 즐기면 지옥 가나요? 오케이, 지옥 갑니다. 왜? 담배가 마약이니까요. 다시요. 마약을 즐기면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아요. 마약을 끊어내야지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갔어요. 담배는 마약이에요. 그것도 1급 마약이에요. 따라서 담배를 끊지 않고 담배를 계속 즐기면 하나님이 그를 안 데려가요. 그를 버려요. 고로 담배를 피면 여러분 지옥에 가요.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이 지금 피우는 그 담배를 끊지 않으면 지옥에 가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저는 여태까지 성경 어디에 마약을 즐기면서 천국에 갔다는 사람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확실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모두 다 금연할 수 있도록, 모두 다 이 마약을 끊어내는 그런 빛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연 필살기 유튜브에 있습니다. 금동우 박사님인데요. 그분이 한 강의한 영상입니다. 너무 잘 설명했습니다. 왜 금연해야 되는지, 그리고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잘 일러
주셨으니까요. 부디 이 시간을 통해서 모두 다 금연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위해서 한 기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프로그램 특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건의가 되고 있다. 온 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한 의료비 손실액이 경영을 좋다고 못하는 신고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이연말 연시는 바쁘죠. 예, 그 금연 특강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특강으로 못 넘어갈게요. 끊는 게 아니고 안 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끊는 방법 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은 우리 원장님도 한때는 끊가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처음부터 안 피웠습니다. 그럼 끊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 없잖아요. 끊어본 사람이 끊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의사가 암 안 걸려도 암자 혹시 않습니다. 맞네. 제가 이렇게, 사실 저는 흡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프로그램 하겠습니다. 제가 금연 강의를 올 한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뭔가 하면 흡연자의 의식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요. 유치원생이나 전문가들이나 담배에 관한 인식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우리나라 사람과 똑똑한 많이 배운 분들이 담배 피우는 이유, 또한 담배를 못 끊는 게 아니고 안 끊는 이유를 좀 살펴보고요. 정말 담배를 끊을 수 없는지, 또 쉽게 끊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담배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담배에 대해서 기호품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정신 놓고 하는 분이 계는데 담배는 기호식품이라고 합니다. 그 식품 아닙니다. 그 영양가도 없고요. 독약이지요. 여기 보시면 여기 담배에 대해서 말하기가 너무 많습니다. 현재까지 아직도 담배 관련해서는요, 연구 중이고 추정하기를 담배연기 속에는 10만여 종 각종 화학물이 있을 것이다. 성분, 이름, 기능 다 밝혀진 게 4천여 종. 그 중에 80가지 이상이 강력한 발암성 물질입니다. 1급 마약 니코틴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대마초 피우는 거 계세요? 엉뚱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정상인은 대마초 안 피워요. 그런데 왜 이 질문 드릴까요? 우리 의식 속에는 대마초는 피우면 마약 사범이죠. 큰일 날 일입니다. 정상인들은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 이 대마초하고 담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담배가 나쁠까요? 대마초가 나쁠까요? 뻔한 질문하는 거죠. 자, 대마초는, 담배는 1급 마약입니다. 대마초요, 3급 마약이에요. 1급, 2급, 3급 중에 제일 나쁜 게 1급이고, 그 다음 2급, 그 다음 3급이에요. 담배 니코틴하고 대마초 중독성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신기하죠? 대마초는 피우면 잡아갑니다. 담배는 안 잡아가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담배 장려하죠. 고장 담배 많이 사 피우라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일방적인 피해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많은 것 중에 다 말하고 싶지는 않고 아주 대대적인 몇 가지만 한번 말해봅시다. 근데 니코틴은 1급 마약이고 자극성이 강해서 담배를 피우는 순간에 7초가 지나면요, 뇌에 바로 니코틴이 전달되고요. 전달돼서부터 우리 몸에 반응이 나타나는데 피우는 경우에 우리 심장 박동수가 빨라져요. 자극 때문에. 그 다음에 당연히 혈압이 높아지죠. 그래서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담배 피우면 그만큼 더 위험한 겁니다.
혈액순환 장애를 초래합니다. 피가 좀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줘요. 잡아줘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어려워지죠. 말초혈관에 피가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키는데 특히 혈관 관계에 니코틴이 결정적으로 피해를 주고요. 신경계도 역시 중추신경을 마비시킵니다. 이 마비시킨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피우는 순간에 몸이 괴로워 죽겠다고 심장박동수가 30%더 뛰어요. 왜요? 안 뛰면 죽으니까 살려고 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체적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괴로워 죽겠다고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은 지나가는 연기에도 내 머리가 괴로움을 느껴요. 그런데 중독된 사람은요. 요 살짝 가가지고 담배기가 구수하게 느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경이 마비돼서 살짝 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담배는 심각한데요. 자, 내분비계에 이제 혈관 관련, 신경 관련 내분비계 담배 피우면 혈중 지질, 장질, 지질이 높아져요. 그래서 피에 문제가 발생하고요. 포도당도 높아지고 인슐린도 높아지고 카테콜람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도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담배는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신체적으로 그 반응이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지를 않습니다. 요 니코틴 하나만 지금 이런 작용하는데 여기서 니코틴 말고 CO라든가 타르라든가 벤조핀이라든가 페놀이라든가 청산카리 같은 이런 나쁜 것들이 복합적인 작용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살아남는 게 신기한 거죠. 살아나려니까 몸의 모든 면역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활동하면서 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감체가 되면 몸의 기능은 떨어지게 돼요. 소화기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위액 분비량이 많아지고 위운동 감퇴를 일으키고 위궤양 발생합니다. 그래서 흡연자는요, 모두가 몸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소화기 장애 그러면 실은 위장만 뿐만 아니고요. 간 기능 떨어지고 대장 기능 떨어져서 변변사가 나타나고 이게 모두 담배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는 실은 담배가 아니고 화적인 문제인데 문제는 담배 속에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요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방사능 후쿠시마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죠? 지금 그 방사능 물질을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하나 막 그런 걱정하죠? 담배 피는 사람들도 그거 걱정하죠? 그거 걱정하기 전에 담배 끈을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담배 하나 필 때마다 그 담배 안에 방사능이 있다는 걸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방사능을 몸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주고. 야, 이게 그러니까 암이 걸리는 거죠. 여러분 그 폐암 환자가 병원에 오잖아요. 폐암 환자 중에 90% 이상이 흡연자랍니다. 담배가 폐암, 각종 암을 유발시키는 원흉이라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첫 애기 가졌을 때 임신 중에요. 감기 들고 몸이 아프고 다쳐도 병원 가면 어지간하면 엑스레이 안 찍죠. 엑스레이 왜 안 찍습니까? 방사선 노출되면 애기가 혹시 기형아가 발생할까봐 뛰어버서 아파도 참지요. 그런데 담배 피우면 방사선 노출될까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나는 걸 대기 뒤에 안 나오겠죠. 요 방사선 폴루늄 210이라는 게 있는데 요것이요. 하루에 10개비 정도를 피우고 1년 동안 피운다면 우리 몸이 받는 방사선 노출량이 얼마나 하면요. 하루 10개비 1년 피우면 우리 몸 흉부 엑스레이 100번 찍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3, 4일에 한 번씩 엑스레이 찍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병원 가서 엑스레이 한 번 찍는다고 무슨 열받고 그러죠. 우리 몸이 살아나는 게 신기합니다. 그러면 방사선 받으면 뭐가 돼요?
우리 세포기능 떨어지고 우리 면역기능 문제 발생하고 뭐 심각한 문제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담배 관련 방사선 폴루민이고요. 페놀 봅시다. 아마 여기 1991년 이후에 태어난 분 아무도 없죠. 그 당시에 세상이 시끄러운 일이 발생했어요. 구미에서요. 공단에서 그 공장 폐기물을 이렇게 막 쌓아놨다가 처리 곤란하니까 홍수가 나서 슬쩍 전부 다 흘러보냈어요. 그래서 낙동강, 이남, 대구, 부산 전부 다 낙동강 페놀 사건 발생했어요. 뉴스 계속 며칠 동안 나왔어요. 낙동강 물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시끄러던 91년 방류물, 낙동강 물에 페놀이 얼만큼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담배 한 개비를 계산할 때 담배 한 개비의 페놀량이 얼마인가? 그 당시 끔찍하게 방송되었던 낙동강 페놀 물요. 하루에 10리터를 마셨을 때 담배 한 개비 페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루에 물 얼마 마세요? 10리터 마십니까? 아마 많이 드시면. 자, 상상을 해봅시다.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편의점에 가서 2리터짜리 물을 사십시오.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게 되게 크죠? 그 2리터 안에 페놀이 들어있어요. 독극물이에요, 페놀. 먹으면 죽어요. 그 페놀이 그 2리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2리터짜리 독극물 5개를 사는 거예요. 그게 10리터거든요. 담배 하나를 피면 그 독극물 2리터짜리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산 그 물, 생수, 그 안에 페놀을 넣고 그거를 담배 하나를 필 때마다 5통을 마시는 거예요. 보통 담배 한 값에 담배가 20개, 25개인가? 20개인가 들어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한 갑을 다 피면 어떤 사람 많이 피는 사람들은 하루에 2갑도 피잖아요. 그러면 40개를 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하루에 한 갑이라고 합시다. 20개예요.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알아서 계산하세요. 나 갑자기 계산이 안 돼.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하루에 한 갑 피면 그냥 여러분이 그냥 죽는다 그렇게 복잡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바로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너무나 신묘막측하게 지으셔서 우리의 면역 기능들이 그것과 싸워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봐주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담배 피면 괜찮다고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담배의 실체라고요. 막걸리 들 때 말고 아마 물 2리터 이상 안 드실 겁니다. 그런데 10리터를 먹어야 그 페놀 양이 담배 한 개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담배 하루에 20개 피운 사람은 낙동강 페놀 물 몇 드럼통 마셨을까? 이런 겁니다. 담배는 담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끔찍한 독극물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자. 그래서 그 많은 것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번 봅시다. 세계적으로 1년에 10만 명 죽은 사람을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아프리카에 못 살고 배고파 죽는 사람이 10만 명당 1460명이요. 그 다음에 커피 마셔서 죽은 사람이요. 0.2명이에요. 커피도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광우병을 제가 왜 넣었는가 하면 여러분이 광우병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만 명당 1년에 광우병 때문에 현재 죽고 있는 사람 통계가요. 2011년 헬스존 근거에 보니까 0.0000001명입니다. 제 머리로는 계산이 안 돼요. 0.00001명요. 담배 때문에 죽는 사람
담배 65명요. 무슨 데모 해야겠습니까? 금연 데모 해야죠. 그러면 0.00001명 비례해서 365명이 주니까 어떤 식으로 데모할까요? 그 비례하려면 산에 불 다 질까? 그래도 시원찮지요. 그런데 어떤 데모 합니까? 담배값 500원 올린 그런 데모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몰라 그럴 수도 있고 알고도 그럽니다. 근데 우리 여성분도요. 바가지는 잘 긁는데 흡연하는 남자한테는 그렇게 관대해요. 왜 그럴까요? 담배는요. 흡연하는 당사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속된 말로 지가 좋아서 피우죠. 그런데 담배 안 피우는 사람 옆에 사람 어때요? 내가 괴로움을 느끼잖아요. 흡연자는 담배기가 구수하다 그러고 나는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순간적인 느끼는 감각의 피해는 비흡연자가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흡연자만 생각하고 비흡연자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현실이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실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자. 흡연자의 몸입니다. 보기 좋지요. 자, 주름살이 많아지고요. 아까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니코틴 자극 때문에 혈관 수축하고 혈액순환 장애가 되면 빨리 늙고 담배 피해 때문에 우리 몸에 산화 현상이 빨리 일어나서 빨리 늙게 돼요. 그래서 흡연자는 빨리 늙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눈에 백내장이 빨려져. 왜요? 우리 신체 기관 중에 가장 세밀한 우리 건강을 볼 수 있는 혈관이 눈의 혈관이에요. 이 혈관 담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빨리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빨리 오고요. 담배 피우게 되면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 뼈가 응성하게 되고 조금만 넘어져도 부셔지는 이런 골다공증이 담배 연관성이 있고요. 혈액순환 장애, 정자기형, 피부건산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제가 많은 중에 이것만 골라놔서 그래요. 자, 전체를 한번 봤다면 이제 부위별로 좀 봅시다. 담배 온도가 하얗고 푸르지요. 800 내지 900도입니다. 그 온도가 우리 몸에 가장 먼저 저하는 곳이 구강이죠. 그래서 담배 피우시게 되면요. 혀가 고온에 노출되니까 혀가 빨리 백반증이 허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담배를 10년, 20년 피운 사람 혀를 보면요. 정상적 혀가 아닙니다. 대부분 색깔이 좀 많이 흰 색깔로 되고 더 심하게 되면 저렇게 흰 색깔이 강무되는 뭉칠이고 저런 게 상처가 나면 문제가 잘 낫지 않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혀뿌리, 그 다음에 혀 자체가 솜털같이 이렇게 좀 이상하게 됐죠. 담배와 연관성이 있고 훨씬 더 자극심에서 비흡연자보다 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구강암으로 수술하는 장면이고 혀가 암이 걸린 경우입니다. 혀뿐만 아니고요. 목 부위까지 전부 다 이렇게 전이가 된 상태죠. 하셔야 됩니다. 그죠? 대부분이. 그래서 이게 흡연과 구강 가장 먼저 피해보는 곳. 그 다음에 담배는 무조건 가장 큰 피해본 부분이 호흡기 관련됩니다. 그러면 폐암 환자를 분석해보면요. 90% 내지 80%가요. 흡연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담배 안 피우면 폐암 위험 그만큼 더 80, 90%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배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폐암에 대해서 인식이 없고 담배와 연관성을 지울 줄은 몰라요. 여기 보니까 도시인의 정상적인 폐입니다. 시험한 거는 도시 공해입니다. 담배 안 피워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워놓으면요. 우리 배울 때 허파꽈리라고 배웠을 거예요. 폐포입니다. 이 폐포는 늘어났다가 수축되고 늘어났다가 수축되고 합니다. 늘어날 때는 공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축되면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근데 담배를 피워놓으면요, 이 폐포가 수축력을 잃어갖고 꽈리같이 늘어난 상태에서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외부의 맑은 공기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뭐가 부족해? 몸에 산소가 부족하죠. 그래서 흡연자는 헉헉거리고 달리기도 잘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거죠. 담배 연관성. 그래서 이 폐기종 환자를 보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담배 10년 정도 피우면요, 거의 대부분 폐기종 환자입니다. 거의 대부분 폐기종 환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숨이 차려니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폐포에 문제가 발생해 그렇습니다. 여기 흰 부분은 폐암이고 검은 부분은 타르 등 검은 물질이고 요거 다른 각도에서 찍은 겁니다. 뇌혈관요, 정상적인 뇌입니다. 아주 맑지요? 담배 피운 사람요, 혈관이 터진 겁니다. 이런 병을 뭐라 그럽니까? 중풍병이라고 그냥 말하고 뇌졸중이라 그러죠. 혈관이 피가 응고돼서 터지거나 엉겨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담배와 연관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뭐가 가장 결정적이냐? 니코틴하고 일산화탄소하고 등등에 의해서 혈관의 혈순환 장애하고 혈관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문제를 발생하는 거죠. 이것이 대표적인 건데요. 여기 보면 위의 혈관은 기록상으로는 위는 32세, 밑에는 34세예요.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은 흡연, 적은 사람 위는 흡연자의 혈관인데, 흡연자의 혈관은 안이 막혀서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죠. 비흡연자의 혈관은 깨끗하고 말초 혈관 구멍들이 다 살아있어요. 이게 우리 흡연과 비흡연의 차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흡연자 혈관은 이렇게 꽉 차니까 단면으로 찍으면 이렇게 납니다. 그 다음에 혈액순환의 문제예요. 자, 이 사진이 흡연 전후 비교인데, 흡연 후에 새카맣게 보이는 게 뭐냐? 담배를 피우면요, 말초 혈관에 피가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온도가 떨어집니다. 온도가 떨어지니까 저렇게 검게 나오는 사진이죠. 그래서 흡연자의 대부분은 몸이 차고 특히 심장에서부터 먼 기간 손발 이런 데는 찬 사람이 많은데, 이런 게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되면 버거시병이라는 병이죠. 이 원인이 한두 가지로 그냥 딱 뭐다 하는 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은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그러면 당연히 담배입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발이 썩어 들어가고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심하게 되면 이렇게 계속 썩어 올라가는 거고요. 나중에 심하면 잘라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분명한 원인은 별로 모르지만 담배는 분명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담배가 이렇게 위험한 거다. 담배 왜 피웁니까? 물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에 도움 될까요? 안 될까요? 답을 봅시다. 안 되지요. 스트레스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요 머리가 아까 니코틴 1급 마약이 뇌 신경을 마비시켜 놓으니까 요 마비된 뇌는 현상 파악을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몸은 거짓말을 못해서 담배 피우는 순간에 심장 박동수가 2, 30부터 뛰어요. 왜요? 괴로우니까. 안 뛰면 죽으니까 빨리 뛰어서 나쁜 걸 내보내야 할 거 아닙니까? 괴로워 죽겠다는 신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체적 스트레스는 엄청 받는 겁니다. 정상인 담배 중독 안 된 사람은 머리도 스트레스를 느끼지요. 근데 중독된 사람은 못 느끼죠. 그럼 누가 정상이에요? 느끼는 사람이 정상이지. 이 말하는 사람은 비정상인 사람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담배가 스트레스 좋다는 사람은 나는 무식한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자, 순한 담배가 더 나쁠까? 더 나쁠까? 똑같아요? 제가 X가 아니면 답을 내겠습니까? 자, 순한 담배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고 병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니코틴 성질을 알면 돼요.
오늘까지 독한 담배를 피웠어요. 내 몸에 니코틴 10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건강을 위하여 내일은 순한 담배 피우니까 니코틴이 8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내 몸이 뭐라 그럽니까? 니코틴 2가 모자라는 거 열받습니다. 그게 금단 증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를 보충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독한 담배는 없는데 순한 담배를 깊이 자주 많이 피우겠죠. 깊이 자주 많이 피우면 보충돼야 안 돼요? 됩니다. 무슨 문제 발생합니까? 니코틴보다 더 나쁜 담배 속 수많은 유해물들이 몸속 깊숙이 더 많이 들어갔죠. 그러면 몸에 더 큰 피해 보죠. 근데 여기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담배는 기분 좋다는 것은 니코틴과 비례하고 담배 맛은 하루와 비례합니다. 근데 순한 담배는 니코틴 타가 적으니까 맛도 떨어지고 기분도 떨어져요. 영국 그 담배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특급 비밀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영국 담배 회사가 담배 속에 600여 종의 각종 화학물을 첨가했다고 했어요. 아마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근데 문제는 순수 담배에 불이 붙어서 연기에서 발생하는 담배 속 유해물질하고 순한 담배에서 각종 유해물이 첨가된 그 첨가물에 같이 불이 붙었을 때에 발생하는 연기의 유해물하고 어떤 차이가 나겠습니까? 순한 담배일수록 몸에 더 충분히 나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되겠죠. 세 번째, 담배 피우면 다이어트에 도움 될까요? 안 될까요? 살 빠지는 거예요. 우리 여대생들 살 빠진다고 말해요. 살 빠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HCN이라는 청산카리 성분 시아노소소라는 게 담배기 속에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요 청산카리 성분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가 먹는 음식. 자, 요것도 잠깐 봅시다, 여러분. 청산가리. 뭔지 아시죠? 왜 사극 보면 그 왕들 독살할 때 청산가리 쓰고 그러잖아요. 기억나시죠? 사극들 한두 번 좀 보셨죠? 근데 이 청산가리가 담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 필 때마다 뭘 먹는 거냐? 청산가리를 먹는 거예요. 제가 담배는 자살이라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맞다니까요. 담배는 나를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청산가리를 쌓는 거예요, 내 몸에. 그거 자살 아니에요? 여러분, 자살이에요. 담배 피다 죽으면요, 담배 피다 병 걸려 죽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살죄로 취급한다니까요. 사실이라니까요. 그런데도 담배로 지옥을 안 갈 거라고요? 왜 이렇게 어리석어요, 진짜. 담배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몸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담배 끊으셔야 돼요. 심각한 거예요. 물 중에 비타민 B12, 비타민 C 등 비타민을 싹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영양 공급 장애가 되죠. 비타민류가 없어지면 다른 영양 조화가 떨어져서 제대로 섭취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살 빠지죠. 1, 2kg 빠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몸이 망가지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야기는 다이어트 효과보다 더 큰 피해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다이어트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돼요. 실은 원래 다이어트라는 개념은 건강이라는 개념이지 살 빠지는 개념이 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다시 하자. 흡연은 정신 및 사회력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 우리 방송국 같은 데서는 기자, 작가, PD 이런 분들 담배 예를 물고 살았어요. 뭐 담배를 물어야 사회력이 나온다나요? 그래야 무슨 글을 쓸 수가 있다고요? 정말의 말씀. 담배 한 개를 피울 때마다요, 우리 몸의 기능이 18% 정도 감소가 돼요. 사회력 망칩니다. 보십시오. 몸이 건강이 나빠지는데 어떻게 사고력이 좋아집니까? 체력 싸움인데, 그렇죠? 잘못된 겁니다. 단, 느끼는 현상이죠. 느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알자. 자, 담배를 끊으려면요, 지피지기라는 말 아시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거.
그래야 싸움이 되죠. 승리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담배를 막연히 끊어버리면요. 예상하지 못한 신체적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반응에 대한 것도 괴롭지만은 이 반응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지를 못해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기 위해서는 담배를 끊었을 때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금단 증상이 어떤 게 있고 어떤 방법으로 그 순간을 넘기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담배 끊고 거의 누구나에게 나타나는 금단 증상 대표적인 게 흡연 욕구, 다투고 싶은 생각, 우울증, 안절부절 못한 집중력 저하, 짜증, 민감, 공격성 거의 대부분 나타나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밑에 남은 거고요. 그것이 흡연 욕구 지속 기간, 우울증 지속 기간, 집중력 저하 지속 기간이 이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뭐예요? 담배를 끊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고 기가 막히게 좋은 현상이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그 다음에 금단 증상은 금연하는 사람만의 특권이다. 니코틴으로부터 자유하는 길이다. 그 다음에 최소한의 노력.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담배 끊으려는 사람들이 담배를 끊으면, 담배 피우고 싶은데 어떡하지? 라는 그런 공포감 때문에 담배를 못 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담배를 끊으면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일어날 거야. 라는 그런 공포를 기쁨으로 승화시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담배를 끊었더니 담배 피우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구나. 야, 내가 지금 담배를 끊어가는구나. 내가 지금 행복한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좋았어, 잘 됐어. 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완전 괴로운 게 아니죠. 몇 줌이다. 요것만 참으면요. 그상 큰 보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마음만 가지면요. 담배가 나쁜 거 바로 알고 끊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요것은 완전 괴로운 게 아니고 일정 참으면 되는데 그 참는 방법이 어떤 게 있다. 라고 알면 담배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담배 끊는 방법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배우지도 않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담배 끊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진찰을 하고 약을 줍니다. 금연약입니다. 자, 이름은 말 안 하겠어요. 자, 이 금연약이 원래 이름이 챔픽스랍니다. 챔픽스. 제가 찾아봤더니,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거는 아주 강할 때, 그러니까 흡연을 아주 오래 많이 한 사람들에게만 처방하는 그런 약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병원 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큰 병원 가서 나 금연하고 싶습니다. 일산 같은 경우는 일산병원 가면 있답니다. 가서 상담하면 그 상담에 맞춰서 약을 준답니다. 그래서 금연약 먹고 라도 그렇게 금연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연약이 아니다. 이 세상에 금연약 없습니다. 잡아가두면 되는데. 마약 사범인데 잡아가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 있으면 상담해주고, 약 처방해주고, 시 기능 향상시켜주고, 시간이 지나면 몸이 회복되면 내보내면 돼요. 근데 흡연자는 너무 많아서 안 돼요. 법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안 되니까 대안이 뭐냐? 의사가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 담배 끊는 사람 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짜증내고 정신질환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항우울제 약을 처방을 했어요.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분을 이름 바꿔갖고 금연약으로 만드는 게 이게 금연약입니다. 실은 금연약이 뭐예요? 항우울제, 신정안정제다. 두 번째, 단 이 챔픽스라는 것을 많이 먹으면요, 자살 충동이 일어난답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약이 뭔가 하면 니코틴 몸에 넣는 겁니다. 담배 왜 못 끊습니까? 니코틴 때문이죠. 근데 담배 끊는 방법이 뭐 하는 거예요? 니코틴 몸에 넣는 거 아니죠. 금연이란 이야기는 몸에 있는 니코틴이 빠져나가고 니코틴의 중독으로부터 몸이
해방되는 게 그게 금연인데, 금연약이라는 것이 입으로 담배 피우는 대신에 몸의 피부에다가 팥으로 니코틴을 뿌려주거나 껌으로 씹어주거나 먹어줘요. 이 방법이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이 짓 하는 겁니다. 지금요. 자, 이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 니코틴만 몸에 들어가면요, 담배 피우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지요. 그 다음에 니코틴 때문에 담배 먹으니까 니코틴 넣어주니까 몸이 편안합니다. 니코틴 들어가주니까. 그 다음에 날마다 니코틴 공급량을 내 몸이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조금 줄여줘요. 그러면 조금 줄여주는 만큼 몸의 기능이 향상되고, 나도 모르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 붙여도 몸이 살아났네. 이게 금연방법입니다. 그래서 니코틴 요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의원에 가면 귀에다 침을 놓는데, 요 침은 신경 자극해서 담배 맛을 떨어뜨리거나 이런데 누구나 다 효과는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요법이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 중에 요거는 이름 하나 말해야 되겠는데, 전자담배가 그거 대부분 쉽게 한번 사용해 봤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전자담배 엄청 안 좋습니다. 제가 이 금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하려고 여러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전자담배가 우리가 지금 피는 일반 담배보다 훨씬 더 안 좋다. 전자담배를 필 생각 하들 마십시오. 금연한다고. 더 나쁩니다. 검증도 안 됐고요. 하나는 니코틴 없는 전자담배가 있어요. 그건 그냥 수분을 솜에 젖어가지고 입에 열을 가해서 이렇게 흡입하는 순간에 입에 수증기가 연기같이 품어지는. 그게 일명 비타민 담배라고 해서 지금 청소년들 사이에서 불티나게 팔리거든요. 근데 비타민 담배는요, 이 비타민이 열을 받으면요, 그게 파괴되면서 발암물질로 바뀐답니다. 지금 지금 뉴월드도가 애들부터 싹 죽이려고요. 지금 인류 말살 정책이 담배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담배는 진짜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만 하는 마약입니다. 기분 전환입니다, 그게. 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니코틴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니코틴은 무지 무맛입니다. 남에게 냄새도 안 끼치고 자기 몸에 들어가도 어느 정도 들어가도 별로 느끼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요, 그거 잘못 사용하면요, 니코틴, 담배 피우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니코틴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담배 못 끊죠. 그걸 멈추면 다시 피워야 되죠. 그래서 이거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생활금연. 돈 안 들이고 몸도 좋게 끊는 방법이 없을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으면 이거 안 쓰겠죠? 자, 생활금연법 가장 좋은 약은 의지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담배는 못 끊는 게 아니고 안 끊는 거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해이해서 담배를 안 끊는 거다. 오전까지 흡연 예찬론자가 난 무덤 갈 때까지 담배 피울 기다 하다가 오후에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폐가 허옇게 나와요. 담배 다 피우라고 맡겨도 안 피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정신이 바짝 들었다 이 말이죠. 정신이 바짝 들면 맛이 가버려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담배는 못 끊는 게 아니고 안 끊는 거다. 그래서 의지가 중요하다. 암 환자도 있죠. 죽는다 그러면 죽고 살아 그러면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우리 유전자는 뭐를 먹고 산다고? 생각을 먹고 산다고 하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올바른 식입니다. 우리 마음이 느긋하고 편안한 것도 있죠. 우리 몸에 아주 균형진 영양가 공급이 잘 되면요, 우리 몸이 편안합니다. 짜증도 없어져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과일과 채소 등등 많이 먹으면요, 신기할 만큼 담배 안 피웁니다.
이만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금단 증상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요걸 끊으려면 담배 피우고 싶은 순간에 하지 않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순간만 넘기는 방법이 그 대안입니다. 담배 대신 대안이에요. 가장 좋은 게 물 마시기래요. 그 물이 무슨 물인가 하면 꿀물입니다. 꿀물요. 담배 하루에 먹는 요런 컵으로 8컵 정도면 2리터 준대요. 요 2리터를요. 하루 먹을 물을 2리터 병에다 만들어가지고 꿀을 2숟갈 탔어요. 흔들면 꿀물이죠. 따뜻한 체온 정도의 꿀물을 담배 피우고 싶을 때마다 한 잔을 1분 이상 천천히 나누어 드세요. 그러면 신기하게요. 담배 피우는 시간 1분 정도에 물 한 잔을 1, 2분 나누어 마시면요. 우리 머리가 편안해집니다. 담배 안 피워도 견디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배 피우고 싶으면 꿀물 드시라. 근데 꿀물이 준비 안 됐으면 조금 그러면 대추차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꿀물이나 대추차가 참 좋고요. 두 번째, 출퇴근 중에 꿀물이 준비 안 돼 있어요. 주머니 속에 한두 시간 그면 대안으로 뭐를 준비하는가 하면 호박엿. 사탕보다 호박엿이 왜 좋냐면요. 많이 먹어도 큰 부담 없으니까. 그래서 호박엿인데 담배 피우고 싶다 주변에 갖고 있다가 담배 피우고 싶으면 먹으면 됩니다. 뭐 먹어요? 예, 엿 먹으면. 그 다음에 항상 입에는 뭐를 물고 있는가 하면 한 일주일 내지 10일 동안은요. 입에 항상 물고 있어야 돼요. 계피입니다. 요 계피를 여러분 사계면 이렇게 두껍게 길게 팔아요. 이걸 먹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루 저녁 작업을 합니다. 이 수식에 많게 이렇게 작업을 해갖고 항상 물고 꼭꼭꼭꼭 씹으세요. 그러면 신기한 만큼 요 계피가요. 혀를 알싸하고 머리를 잡으면서 담배 안 펴도 견디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계피도 좋고요. 그래서 오늘 좀 아주 쌉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문제는 하나 더 보탠다면 담배 피우는 사람은 비타민C 등이 없어지니까 신체적인 균형도 문제고 뇌 기능도 문제가 생기니까 머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비타민 E 같은 거 그런데 비타민 E가 많은 게 호박씨나 해바라씨 같은 게 많습니다. 손이 흡연하던 사람이 담배를 안 피우면 심심하고 먹게 되니까 호박씨나 해바라기씨를 까면 정기도 좀 팔고 그렇죠. 그래서 호박씨나 해바라기씨 먹게 되면 뇌 기능이 좀 편안해지고 좋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다시요. 물 마시기, 호박엿, 계피, 호박씨. 그래서 이것을 생활화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고생해서 일주일 동안 금연했는데 한 잔 했더니 에라 머리가 이래 돼가지고 의지력을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헛쓰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금연 기간 동안은 절대 금주입니다. 절대 금주예요. 근데 절대 금주하고 내킨 김에 술도 다 끊고 담배도 끊고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 하면 강의 잘 듣다가 끝에 가면 망친다 그래. 무슨 재미로 사노? 그죠?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그런데 알고 드십시오. 이때까지 정상적인 사람 의식 속에는요. 담배는 백해무익하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말론 펴는 사람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수련은 적당 음주도 적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열받아요. 다시 강조합니다. 적당 음주 없습니다. 마신 만큼 손냅니다. 안 마시는 게 최고고요. 좋은 술 없습니다. 산삼으로 술을 만들어도 산삼이 좋은 것보다 알코올이 더 나쁘니까 안 마신 것만 못합니다. 좋은 술 없고 우리 몸에 알코올은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적당량이 좋은 기간도 있지만 한 잔 들어가도 내 기능에는 타격입니다. 그러니까 안 마신 게 좋습니다. 그런 기회에 당연히 담배는 끊으셔야 될 것 같고 가족
절대적으로 담배 못 피우시게 하는 것 맞고, 그 다음에 내킨 김에 술도 내 몸에 무리가 안 되는 정도의 음주. 그 다음에 술과 담배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은 절대 금주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오늘 강의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강의였죠. 진짜 좋은 강의였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분당, 그냥 실명 말합시다. 분당 우리가 이천수 목사는 흡연자들 담배 숨어서 피는 게 불쌍하다고 교회 내 흡연실을 설치하려고 했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생들이 성공회로 많이 간다는 거 아십니까? 장로교에서 신학을 하든 뭐 침례에서 신학을 하든 신학생들이 성공회로 지금 많이 이전하고 있습니다. 왜? 성공회는 담배 필 수 있거든요. 술 마실 수 있거든요. 로마 가톨릭은 신방 가서 담배를 핍니다. 신부들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마약을 신의 이름으로 허용하는 이런 썩어버린 문화, 모두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 놓은 잔재들입니다. 왜 가톨릭에 구원이 없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먼저 앞장서서 술에 취하고 그 리더가 먼저 앞장서서 맞담배질을 하는 그런 것에 무슨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까? 마약을 즐기는 리더, 마약을 즐기는 설교자, 마약을 용인하는 설교자, 마약을 용인하는 목사, 그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는 속아왔습니다. 인류는 속아왔습니다. 이제는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 거대한 기만에서 담배는 기호품이다 라는 이 거대한 기만에서 이제는 깨어나셔서 담배는 마약이다. 그것도 1급 마약이다. 내가 담배를 즐기는 순간 내게 천국은 없다. 확실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담배 피는 성도가 불쌍해서 교회 내 흡연실을 설치하려고 한다. 당일 술 마신 성도를 위해서 해장국을 교회에서 끓이려고 한다. 이런 미친 소리들을 하는 그런 목사들이 사라져야 장국교회가 삽니다. 그런 쓰레기들이 사라져야 장국교회가 삽니다.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인본주의식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셔서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지,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지, 왜 독초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지를, 그거 진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육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그런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부디 깨달으시고 이제는 마약을 벗는, 마약의 옷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담배 회사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뉴월드 오더가 여러분을 죽이려는 것에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내가 돈을 내고 내가 노예가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에서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아왔습니다. 인류가 속아왔습니다. 담배는 기호품이 아닙니다. 담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담배는 마약이었습니다. 담배는 나를 지옥으로 이끄는, 담배는 나의 가정을 파괴하는, 담배는 나의 소중한 아내와 자녀들을 함께 죽음으로 밀어넣는 그런 살해도구였으며 마약이었으며 나를 죽이는 자살도구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부디 이제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참된 영혼의 자유, 참된 육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그 귀한 영혼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고로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금연 여러분 혼자 못합니다. 지금 헤어던 사람이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은 중독됐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가시고 혹은 병원을 가셔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여러분의 금연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